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1월 4일 인도네시아의 코카콜라 인도네시아 SNS 계정에는 2021 새로운 광고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그러자 직접 BTS가 불렀다고 확인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먼저 목소리만으로 CM송 목소리가 BTS다, 아니다로 온라인과 SNS 등에서 설전해버렸고 1월 5일 방탄소년단이 부른 게 맞다라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글로벌 코카콜라 CM송을 부른 것은 사실이다 라고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논란이 종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6일 태국 펩시는 다이어트 음료 펩시맥스를 블랙핑크 멤버들을 이용해 디자인을 하고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현지 지하철 BTS 칠롬역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영상 속 칠롬역과 인근 지하도는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블랙핑크 사진으로 도배된 상태로 개찰구를 지나면 블랙핑크 등신대까지 비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펩시콜라의 아시아 지역 모델로도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각종 글로벌 브랜드에서 심지어 한국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활용해 브랜드 광고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은 물론 OTT 서비스 플랫폼 해외 영화계에서도 한국과의 협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미친듯이 투자하는 것도 한류 콘텐츠의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한류는 잠시간의 열풍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의심을 한방에 종식시켜버린 넷플릭스의 폭탄 발언이 있어 화제입니다. 해당 소식과 해외 네티즌 반응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룡 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사랑은 유명한데요. 과거부터도 유튜브와 2배 이상의 트래픽 차를 벌이며 압도적인 인기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해온 넷플릭스가 최근 집콕이 늘어난 팬데믹 시기와 더불어 한국 콘텐츠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도 믿지 못할 잭팟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 살아있다, 스위트홈, 승리호 등이 공개하자마자 각국 탑10에 일제히 진입한 것은 물론 몇 주간 1위를 내주지 않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일시적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파격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한국 콘텐츠의 저력에 확신했다며 올해에만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5년 동안 한국 콘텐츠 슬레이트를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7,700억 원을 돌파한 것이 최근으로 한 해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통큰 넷플릭스에게도 이례적인 일이며 평균치의 약 4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네요. 또한 넷플릭스는 이 기간 동안 국내에 2개의 특수 제작 시설을 확립했고 기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킹덤을 비롯해 80개 이상의 국내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할리우드 소식통 버라이어티지는 물론 각종 해외 매거진에서 다뤄진 것은 물론 미국의 CNBC와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흥분 대폭발 상태입니다. 킹덤의 또 다른 시즌이 나온다면 행복할 거야. 진짜. 젠장. 살아있다는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 넷플릭스에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부산행2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킹덤의 새 시즌에 만족할 거야. 올해 또 다른 시즌이 온다. 어젯밤에 본 살인의 추억은 기생충과 같은 감독 작품이었어. 내가 본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였고 내가 본 최고의 경찰 드라마 영화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 오, 살인의 추억에 동의해. 내가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야. 나는 이전에 K-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넷플릭스가 인수하고 공동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로맨스는 별책부로 사이코지만 괜찮아. 도시남녀의 사랑법은 완벽하진 않지만 볼 가치가 있어. 그중 킹덤은 넷플릭스의 가장 가치 있는 서사시 중 하나로 아직 제작 중이야. 한국 사업부는 아마도 그들의 가장 강력한 국제 사업부 중 하나일 것이므로 추가 투자는 사업적으로 훌륭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금메달을 추구하지. 거의 모든 시리즈가 굉장해. 등 그간 넷플릭스에서 소개했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에 대한 만족과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앞다투어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제가 HBO 맥스 서브를 취소한 이유 중 하나예요. HBO에도 훌륭한 콘텐츠가 있지만 아시아 콘텐츠는 거의 없고 K-드라마 콘텐츠도 없거든요. 이것이 넷플릭스가 저에게 가장 좋은 이유예요. 넷플릭스에는 내가 많이 즐기는 다른 문화의 콘텐츠들이 있어요. 나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한국 쇼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해요. 나도 구독을 취소하려고 하던 중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네요. 이제 넷플릭스와 씨름에서 빼내야 돼요. 지금까지 가장 다양하고 다양한 독창적인 콘텐츠 등 K 콘텐츠 서비스 유무가 OTT 서비스 구독과 해지의 한 이유가 되고 있어.
K 콘텐츠의 위력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게 하네요. 일부 넷플릭스 구독자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넷플릭스는 K-드라마 세계에서 상당히 새로운 플레이어이며 지금까지 원래 소수의 드라마만 제작했었죠. 킹덤 시나리오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 작가가 넷플릭스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 작가는 한국 TV 콘텐츠 제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K 콘텐츠는 더 그래픽적이고 강렬하죠. 예를 들면 킹덤은 한국 드라마에 비해 엄청나게 피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콘텐츠들은 한국 콘텐츠 제작의 제한을 벗어나 넷플릭스에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위트홈도 동일하죠. 등 한국의 일반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과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한국 콘텐츠의 제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K 콘텐츠가 더 파워를 가진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었고, K-드라마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대신 빌어먹을 시즌은 원하지 않아요. 한 시즌 마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트렌드는 망할 거예요. K-드라마가 멀티 시즌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며 한국 드라마들은 미국 드라마와 달리 시즌제가 아니라서 좋아하는데 앞으로 미국 드라마처럼 시즌제로 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구독자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러자 이전에 다른 스레드에서 말했듯이 넷플릭스는 이 시즌이 지나면 대부분의 쇼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한국 드라마가 그레이 아나토미와 같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며 넷플릭스 나름의 시즌제 기준이 있는 듯하니 K-드라마의 시즌제로 인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나름 위안하는 네티즌도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2년 전에 누군가가 내가 K-드라마 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조롱으로 코를 골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마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약 80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기쁘네요. 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K 콘텐츠의 팬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네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발표 소식에 대해 나는 넷플릭스가 예산을 들여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하기를 바라요.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자막이 없어요. 넷플릭스 코리아의 비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영어 자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불행히도 많은 한국 프로그램들을 한국에서 넷플릭스로 시청할 경우 영어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어 자막이 없더라고요. 더 많은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이 포함되면 좋겠어요. 등 전 세계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발 영어 자막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것만큼 완성된 K 콘텐츠를 전 세계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막 제작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오전 넷플릭스가 개최한 콘텐츠 로드쇼 다음 한국을 보아라 2021에서 넷플릭스 공동 CEO이자 콘텐츠 디렉터인 테드 사란도스는 사랑스러운 커플의 탄생을 목격했다며 사랑의 불시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는 한국에서 제작된 작품들의 놀라움을 드러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위트홈의 경우 2200만 가구가 관람했다. 킹덤, 살아있다의 좀비들과 전 세계가 추격을 벌였고 10대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인간 수업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를 보며 환호하고 춤췄고 사랑의 불시착에서 사랑스러운 커플의 탄생을 목격했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기나긴 격리 기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지키며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트홈에 나오는 최악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호로 우주를 다시 한번 구해냈다는 것이다. 라며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극복해내는 K 콘텐츠의 매력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테드 사란도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강하다. 한국 스토리텔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투자할 것 이라고 굳게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2021년에도 한국 문화는 글로벌 대세로 뜨거운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K 콘텐츠를 안 본 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한 번 보기 시작하면 한 번만 보고 끝낼 수는 없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홀리듯 그 매력에 중독되는 것이 바로 K 콘텐츠의 내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